SDS 페이지를 위한 실험대 모습입니다. 젤을 만들기 위해 캐스터를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각 판을 조립할 때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분을 잘 조여주고 바닥면을 평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이면 판이 깨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립한 두 개의 판 사이에 납작한 틈이 생기는데 이곳에 시료를 부어주어 젤을 만들게 됩니다. 젤을 구성하는 시약을 하나씩 빈 튜브에 넣어줍니다. 여기에 쓰이는 실험 재료들은 강력한 발암 물질이므로 꼭 보호장갑을 끼고 실험해야 합니다. 시약 중에 티미디를 가장 늦게 넣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시약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약들의 중합 반응이 시작되어 젤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각 시약을 다 넣으면 살짝 섞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파이펫을 이용하여 미리 조립한 판에 부어주면 됩니다. 러닝 젤이 굳으면 스태킹 젤을 부어줍니다. 스태킹 젤이 굳기 전에 홈을 끼우게 되는데 이는 시료를 로딩하기 위한 홈을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시료를 만드는 과정은 러닝 젤의 과정과 동일하며 다만 시약의 조성만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실온에서 15분 정도 두면 젤이 굳게 됩니다. 콤을 조심스럽게 빼내고 조립했던 캐스터를 분해합니다. 젤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SDS 페이지를 위한 장치에 젤을 끼우고 버퍼를 부어줍니다. 버퍼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를 통해 시료가 분리되게 됩니다. 이제 미리 준비했던 시료를 로딩하게 됩니다. 파랗게 보이는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실험의 편의를 위한 염료입니다. 각 샘플을 조심스럽게 각 웰에 로딩해 줍니다. 조심스럽게 로딩을 해서 샘플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장 왼쪽에는 마커를 로딩하고 두 번째부터 실험자가 실험하는 샘플을 로딩하게 됩니다.
로딩이 끝나면 전기용동 탱크에 커버를 덮고 기기를 작동시켜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밴드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밴드가 이동하므로 아래쪽이 양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밴드들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첨가해준 염색약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단백질 샘플이 스태킹 젤 부분에서 압축이 되었다가 러닝젤을 통과하여 아래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왼편 라인에는 마커 단백질이 그 크기에 따라서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빨간색과 노란색의 부분은 실험의 편의를 위해 색을 넣어준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짙은 파란색 부분은 염색약 부분입니다. 실제 단백질들은 그 크기에 따라 마커 단백질이 고루 퍼져 있는 것처럼 퍼져 있게 되는데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파란 밴드들이 젤판의 아래쪽에 도달하면 전기 용동을 마치게 됩니다. 전기 용동이 끝나면 스위치를 끄고 젤을 꺼냅니다. 이제 젤을 젤판에서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수돗물이 약하게 흐르는 상태에서 젤을 떼어내야만 젤이 찢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구를 이용해 젤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염색통에 담급니다. 염색이 잘 되도록 흔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각 단백질 밴드에 염색약이 결합하게 되어 우리 눈에 밴드로 보이게 됩니다. 보통 실온에서는 20분 정도 반응 시간을 주면 됩니다. 염색이 마치면 염색액을 따라 버리고 디스테이닝 버퍼를 젤에 부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젤에도 스며들었던 염색약은 제거되고 단백질 밴드에 결합한 염료만 남게 되어 밴드로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도 보통 20분에서 30여 분 정도 반응 시간을 두면 됩니다. 디스테이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젤을 꺼내어 불을 켜고 관찰하면 됩니다. DNA 전기 용동과 달리 이 과정은 UV 등이 필요 없이 일반적인 불빛을 통해 단백질 밴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커 단백질과 비교해서 내 단백질이 잘 발현이 되었는지, 크기, 즉 분자량은 어떠한지를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